AI 기술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 노벨상에 앞서 흥미롭고 재밌는 연구에 수상을 하는 이그 노벨상도 수상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두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정우 대표, 박상조 SF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벨상 얘기 먼저 해볼게요. 뭐 노벨상 이제 누가 수상할 것이냐 수상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그 노벨상 우리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그 노벨상 이게 뭐 많이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좀 희한한 연구에 주는 노벨상인데 노벨상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죠? 네, 전혀 관련 없고요. 예. 하버드대 유머 과학 잡지가 1991년에 지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는 뭐 30석사를 가지고 있는 네. 원칙은 두 가지예요. 일단 사람을 웃겨야 되고 예.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냥 멍청한 짓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고 웃긴 연구를 한 사람한테도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좀 예. 비웃음의 목적으로 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시상식은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몇 주 전에 MIT에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도 와서 심사와 시상도 하시고 나름대로의 권위도 좀 생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34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건 어쨌든 이 상에 대해서의 주목도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가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 생리학상 수상팀 연구는 이건 너무 좀 희한하더라고요. 많은 포유류가 항문을 통해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팀이 받게 되었는데 어떤 연구였습니까 이게? 네,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어느 박사가 이 연구를 했는데 예. 저는 이 소식을 듣고서 개인적인 의문점이 하나가 풀렸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예전에 그 인도의 어떤 그 요가 고수가 그 상반신을 완전히 땅에다 파묻고 거꾸로 하반신만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땅 위로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예. 항문으로만 숨을 쉰다라는 그런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수련을 통해서 요가의 고수들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가 돼 있었는데 뭐 무슨 단전을 통해서 뭐 약간 무호흡 상태로 뭐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근데 예. 생물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사실은 닫힌 개가 아니라 열린 개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간 공기는 몸 안에 내장이랑 뭐 복잡한 경로를 통하긴 하지만 어쨌든 항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가의 고수들은 수행을 하면은 항문으로 호흡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거기서 보고서 이게 요가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그 노벨상이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좀 웃기고 그런 것들에 먼저 주목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상자들의 연구 중에는 일말의 어떤 그러니까 이 시작한 그 하버드 대학의 이 잡지도 유머 과학 잡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 과학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어떤 이벤트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평가도 받는 것 같아요. 예. 이 수상을 한 그 연구팀이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은 진지하게 연구를 했는데 이거 이그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네, 이 다케베 교수라는 분이 실제로 사실 이거는 괴짜 연구가 아니고 새 치료법을 찾는 심각한 연구인데 예. 수상 소식에 자기가 놀라고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계기 자체가 코로나 때 이제 호흡 곤란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좀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예. 진지한 의도였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웃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또 이런 것을 가차 없이 이그 노벨상을 받게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직장을 통해서 회사가 아니라 직장의 배 속에 있는 직장을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를 지금 밝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상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부학상은 머리카락 컬이 남반구 사람들에게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많다는 연구를 한 팀이 받았다. 그리고 평화상은 살아있는 비둘기를 미사일 내부에 넣어 목표물까지 안내하도록 하는 실험. 인구 통계학상은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출생 사망 통계가 잘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가 받게 됐는데
뭐 이런 상들을 포함해서 좀 뭐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예. 네, 그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분도 상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 변기 연구를 했어요. 스마트 변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손등에 이제 핏줄의 패턴 또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홍채 이런 식으로 개개인을 식별을 하듯이 예. 변기에다가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볼일을 보려고 앉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로 이 사람의 항문 모양을 식별을 해가지고 이게 누구다. 라는 걸 알고 그럼 이 사람의 배설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질병도 진단하고 이런 게 가능한 스마트 변기를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글쎄요, 그 나름 괜찮은 연구 그렇죠. 아닌가요? 예. 앞에 그 항문으로 호흡하는 거와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말이 되는. 예. 항문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를 받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수구 연구가 이거를 포함해서 이제 이거는 예. 하수구 연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는 게 예전에 코로나19가 그 바이러스가 하수구를 통해서 언제부터 이게 채취가 실제 유행을 했는지 막 이런 것도 막 밝혀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신원 파악하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는 이 변기는 여러 사람이 쓰니까 예. 그 누가 이 변기를 지금 썼고 변인을 누가 받고 그 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예. 그 매번 다른 사람이 쓸 때마다 이게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부수적으로 개발된 게 항문 신원 파악 기술인데 그 부분이 이그노벨상 쪽에는 굉장히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하여간 특수 부위를 연구를 해야지 이그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어서 진짜 노벨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해 공을 세운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되었는데 요즘 뭐 AI 아니면은 상 수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노벨상 이번에 2개를 받았죠. 물리학상하고 화학상하고. 예. 그렇군요. 이 수상의 이유는 어떤 것이었나요? 일단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쪽의 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딥러닝은 뭐 대충 이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존 호필드 교수라는 분은 패턴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드신 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개념들이 물리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네트워크에 왜곡되거나 불완전된 이미지가 공급이 되면 네트워크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불완전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저장된 이미지를 찾는다. 예. 즉 개와 비슷하지만 불완전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저장돼 있는 개의 이미지를 찾아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생성형 AI의 어떤 감초가 될 수 있을 것 모든 같은데요. 것의 바탕이 사실 되죠. 예. 예. 그리고 제프리 힌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통계 물리학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물리학상을 받게 됐고요. 이 제프리 힌턴 교수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 분류하고 뭐 이런 기술들을 사실은 개발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 분이 물리학적 바탕이 있다라고 해서 AI 쪽이지만 이 물리학상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문외한도 제프리 힌턴은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AI 인공지능의 통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이 제프리 힌턴이라고요. 그렇죠. 힌턴이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 제프리 힌턴의 주장은 어떤 거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프리 힌튼은 AI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빠르면 4, 5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AI가 엄청난 어떤 그 성능을 보일 것이다. 어쩌면 이 기존의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사회 체제나 기존의 어떤 행정 시스템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흔히 SF 같은 데서 접하던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좀 큰 혼란이나 심지어는 어떤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원래는 자기가 연구한 이 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직접 AI 관련 기업을 창업을 했던 사람이고 예. 이거를 이제
그 구글에다가 이제 판매를 했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M&A를 한 거죠. 제프리 힌턴 교수의 기업을. 그리고 나서 제프리 힌턴 교수는 학교를 떠나서 구글에 입사를 해가지고 구글에서 연구를 계속 하다가 예. 몇 년 전에 이제 구글에서 퇴사를 했거든요. 구글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퇴사한 이유가 이 AI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와 관련해서 구글의 경영진들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온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돌고 있고 예. 그걸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힌튼 박사가 늘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AI 개발에 좀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통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그 있죠.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도 네. 이사회에서 쫓겨나 대표 이사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사실은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이따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사실은 현실파가 좀 득세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죠. 예. 사실 힌튼 교수의 제자인 그 분이 예. 저 알트만을 쫓아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힌튼 박사의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걸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역으로 결국은 다시 밀려나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힌튼 교수의 그 우려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적용이 좀 되기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하고, 예. 힌튼 교수는 사실은 계속 한 1년여 동안 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같은 그런 센 얘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다음에 소감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우려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일이니까 사실 그렇죠. 힌튼 교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우라고 뭐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가장 정통한 사람이 또 우려를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노벨상에서 AI가 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노벨상 그리고 이그 노벨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